미국에 특히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초통화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한국에서의 투자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의 투자는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강력한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된다고 볼 수가 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 그리고 세금정책이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나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부동산 전문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해. 여기에 새로운 책이 나왔어. 지난번에 여러분들 모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그 뒤로 다시 미국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고 바쁜 시간을 보냈어. 사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부동산 투자의 적정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금리만 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적정 매매 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적정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말들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통화량이라든지 물가, 인플레이션, 국민소득, 환율, 인구의 증가라든지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 요소들이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경제 사이클이 움직이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돼서 가격 결정에 변동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따져볼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책에서도 이런 투자의 적정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하고 또 언제 매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들어가 있거든. 이러한 사이클은 주로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 사이클로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인구의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큰 변동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 그런데 각각의 나라에 있는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특히 주목을 하는 이유는, 미국은 강력한 세금 정책, 법률, 투명한 부동산 제도, 안정적인 국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초통화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투자에 있어서 적정 타이밍은 반드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투자는 대부분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의 투자는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강력한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만이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 주식 투자 다 해봤지만 현금 흐름 예측하고 들어가지 않잖아. 유일하게 투자 중에서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이 강력한 또 다른 투자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산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이지. 그리고 부채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가 또 바로 부동산 투자라는 거야. 또한 세금 혜택을 통해서 증식된 자산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투자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 그리고 세금정책이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역 선정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은 바로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야. 항상 강조하는 건데 미국은 너무나 강활한 국가고 50개의 주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다르거든.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선정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인구의 움직임이 어디로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삿짐 센터, 유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움직임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신규 건설이 활발한 시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 건설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거는 미래의 인구의 증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 투자라는 것은 현재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미래의 큰 수익을 위해서 현재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인구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이런 신규 주택에 있어서 규정이 까다로운지, 아니면은 더 이상 허가가 나오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신규 건설이 활발해야지만 인구의 증가를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인구의 움직임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역이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었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인데, 부동산이란 자체는 지극히 지역성을 타기 때문에 같은 주라도 그 주에서 어떤 일정 지역의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일단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사전 융자 승인서, 그리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은행 잔고 증명서를 준비를 하고 매물을 선정하게 되고, 오퍼를 넣어서 그 오퍼가 수락이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지. 그리고 홈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주택 검사를 해. 공인된 주택 검사인을 고용을 해서 정식으로 그 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 매도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가 쌍방간에 잘 되는 경우는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최종 융자 승인서를 매수자가 받아야 될 것이고, 집에 대한 감정이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클로징인데, 클로징 전에 또 다른 송금이 있지. 잔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송금의 절차가 있어. 그래서 이런 송금의 절차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쉽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인해서 쉽게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 그리고 보유했을 때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소득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경우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지. 그런데 한국하고는 조금 틀려. 미국은 금융제도와 세금제도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또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한국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취득을 했을 경우, 보유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 그 세금에 대한 그 짐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로 통한 세금 혜택,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부분이 금융제도, 세금제도가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 일단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로는 예를 들어 융자가 있을 경우,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 그리고 재산세 부분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각종 운영 지출에 있어서 모든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세금 인센티브는 건물에 대한 감각상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미국 부자들은 이러한 건물의 감각상각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9년 동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공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중산층 사람들보다도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투자를 장려하는 세금 정책이기 때문에 팔고 나서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는, 우리가 자본이익에 중점을 투자하고는 달리 미국에서는 미국 국세청 세금 코드인 1031에 의해서 동종 자산 교환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계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부자들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서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동종 자산 교환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연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동종 자산 교환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사망으로 모든 의무는 끝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상속세의 의무 없이 상승된 부동산의 가치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력한 세금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어떤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동종 자산 교환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입했던 부동산에서 자산 가치를 올려서 또 B라는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다행히 나는 세금은 안 냈어. 그리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내가 만약에 당장 현금이 필요할 경우 자본 회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는 현금 인출 재융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부자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끊어지는 그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미국의 부자들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그것이 5년 후에 가치 상승이 이만큼 됐는데 그것을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로 간다는 것이지.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이미 상승한 부분의 자산, 순자산에 있어서 자본 회수를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하고 그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이 만든 현금 인출 재융자에서 대출 이자금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고,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해소한 자본, 현금이지만은 그거는 세금 면제라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증식된 자산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금 혜택을 통한 부를 증식하고 부를 지키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 그런데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려고 해. 지역 선정, 부동산 전문의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한다는 것이지. 거꾸로 간다는 거야.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부동산은 지극히 지역성을 타는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는 그 지역의 전문인을 선임을 하고, 또 자산관리를 맡길 때는 그 지역에 정통한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한다는 것이거든.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국제 투자할 경우는 마찬가지야. 어차피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관리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미국에 어떤 부동산 회사가 있고 어떤 부동산 전문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부동산을 팔고 사고 임대도 놓고 관리까지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미국의 지역 선정을 하고 또 지역 시장에서 정통한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지.